뱃살 잘 빠지시나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체중은 좀 줄어드는데 유독 뱃살만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뱃살에 유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뱃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 자신의 뱃살 유형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뱃살 유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내 뱃살을 빼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 말고 뱃살 타입에 따라 진짜 원인을 찾아보고 최신 연구에 따라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뱃살은 의학적으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과 이 장기 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인데요. 그런데 이 내장지방을 잘 쌓이게 만드는 세 가지 또 원인이 있어서 이 서브 타입까지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내 뱃살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 체크해 보시라고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피하지방인데요. 피하지방은 이 아랫배가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잡히는 그런 유형이죠.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잘 늘어나고요. 벨트나 고무줄 바지 옷을 입으면 뱃살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장지방형인데요. 이 내장지방형은 이 아랫뱃살뿐만 아니라 윗뱃살도 좀 나와 있습니다. 단단해서요. 이거 꾹꾹 누르면 잘 안 들어가죠. 살을 잡으려고 해도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 또 옷을 입었을 때 벨트를 전체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흘러나온다기보다 그냥 배 자체가 빵빵하게 좀 불러있는 그런 형태가 내장지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장지방이 식습관이 안 좋아서 생활습관이 좀 안 좋아서 생기기도 하지만요. 내장지방이 좀 더 잘 쌓이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또 서브 타입으로 나눕니다. 세 번째 유형인데 바로 스트레스형 뱃살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과음, 과식, 야식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먹는 것 자체가 뱃살을 찌우기도 하지만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방을 재배치해서 내장지방이 좀 잘 쌓이는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형 내장지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적게 먹는 것에 더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호르몬형이 있습니다. 성호르몬인데요. 우리가 나이살 찐다고 하죠. 나이살 찌는 게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 남성들의 성호르몬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지방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보통 허벅지나 팔뚝에 있던 이 지방들이 뱃살로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장지방, 뱃살 위주의 체형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짜 뱃살인데요. 가스형, 횡만형 이 뱃살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나고요.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밥 먹고 나면 배가 좀 더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가스가 없을 때는 또 배가 들어가기도 하죠. 이거의 원인은 실제로 내장지방이 증가했다기보다 장내세균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생기는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장내세균이 문제가 있으면 또 내장지방이 쉽게 증가하기 때문에 내장지방형 뱃살의 세 번째 타입에 속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5개의 유형을 알아봤는데 구독자님들은 좀 어떤 유형이실까요? 이제 이 진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지방형인데요. 피하지방형 뱃살은 짧은 시간 뱃살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축적된 거라 뺄 때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사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적으로 위험은 적지만 흘러나오는 뱃살이 미용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죠. 찔 때도 오래 쪘기 때문에 뺄 때도 오래 걸리고요. 이거의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식단, 지속 가능한 좋은 습관에 있습니다. 먼저 내장지방이 거의 한 30% 이상 빠져야 피하지방이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장지방, 피하지방 같이 있으신 분들은 내장지방부터 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결국 저탄수 식단인데 저탄수 식단 하면서 단백질을 kg당 1.2g 이상 충분히 먹어줘야 몸에서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고 또 몸의 구성성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좋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피하지방을 뺄 수 있죠. 피하지방을 빼려면 운동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때 운동이 부담감 없는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흔히 존2, 존3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코로 숨을 쉬어도 될 정도의 느린 달리기나 느린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반복해주면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하지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전에 3단계 뱃살 빠지는 이 방법 그 영상에 잘 올려두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내장지방이죠.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일 수 있는데 이 내장지방은 단단한 잘 안 잡히는 뱃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특히 설탕, 과당, 정제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게 되고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이 또 증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는 인슐린의 반응에 무뎌진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 인슐린 반응성이 떨어지면요. 반응하지 않은 혈당들이 간이나 장기 주변에 내장지방에 쌓이기 시작하죠. 이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이는 첫 번째는 바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인슐린 또 인슐린 저항성 이걸 개선하는 게 1번이죠. 거의 당뇨 환자들의 식단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지방 안 빠져요 이런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술
좋아하시거나 단 거 좋아하시거나 탄산음료 좋아하시거나 커피를 마셔도 좀 단 커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야식 드실 때 술 중에서도 특히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죠.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거 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당류를 좀 끊어주시는 게 좋고,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이후에 탄수화물 먹는 이런 식사법들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드시는 게 내장 지방에 또 유리합니다. 또 운동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내장 지방은 사실 운동에 반응을 되게 잘하거든요. 조금만 운동해도 효과가 잘 납니다. 특히 고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고강도 근력 운동, HIIT라고 하는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고강도 운동에서 잘 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심박수가 많이 상승해 있는 건데, 심박수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하는 운동이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호흡이 아니라 숨이 차서 입으로 호흡해야 되는 정도, 이 정도로 운동하시면 고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은 조금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좋은 식단과 운동을 하시면 2주에서 4주 이내에는 분명히 내장 지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엔 또 피하 지방도 저희가 빼야 되잖아요. 이때로 가면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또 도움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좋다가 나중에는 저강도 운동이 지방을 빼는데 좀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피하 지방, 내장 지방만 이제 단순히 놓고 보면 다른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다이어트에서 이거 두 가지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뱃살을 빼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들 포기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되는 것까지는 보는데 뱃살 줄어드는 것까지 보는 경우는 조금 더 드뭅니다. 이럴 때 다이어트 보조제, 이를테면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게 도움이 되죠.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는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 이런 지방을 제거할 때는 다이어트 한약이 정말 잘 듣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잘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유형의 원인이 섞이기 시작하면 내장 지방이 좀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타입인데요. 첫 번째 유형부터 볼까요? 이 스트레스형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가속화합니다. 또한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싶게 하는, 그러니까 식단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이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원인도 좀 줄이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뱃살로 안 쌓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면입니다. 밤 12시 이전에 자야 되고요. 해 뜰 때, 그러니까 6, 7시 되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몸에 일주기 리듬을 맞춰놔야 이 콜티졸도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따라가거든요. 그래야 콜티졸이 높을 때 높고 낮을 때 낮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야 되고 수면 시간도 확보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몸이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뱃살도 안 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만약 오후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리 늦어도 3시 이전에는 커피를 먹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고 저탄수화물 식단도 하고 있고 이런데 아이고 왜 이렇게 내장 지방이 안 빠지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수면 시간이 괜찮은지 리듬은 괜찮은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또 이런 이제 스트레스 관리법 하면은 명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쉬운 거는 누워서 자기 전에 하는 거죠. 누워서 눈을 감고요. 코에 호흡이 잘 들어가는지 그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잠이 오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 반응도도 많이 줄어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 이야기했죠. 성호르몬과 관련된 건데요. 남성이나 여성 둘 다 이제 40대 넘어가면 성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성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근육량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허벅지나 원래 엉덩이에 있던 지방들이 배로 올라옵니다. 상체로 올라오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빠졌는데 안 빠지기도 하고요. 똑같은 식단을 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뱃살만 찌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약간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흔히 여성 호르몬이 있는 게 콩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중에 일부를 두부나 콩류, 낫또 이런 것들로 대체해 주는 게 성호르몬으로 인한 뱃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체에 있는 이 지방이 침착되는 것을 상체로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체의 근육과 지방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뱃살에 스쿼트 하면 좋다 이런 분들이 특히 중년의 분들인데,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릴 것 없이 중년 이후에 뱃살이 좀 찌고 있다라고 하면 혈액을 좀 허벅지로 몰아줄 필요가 있고, 특히 허벅지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게 이 내장 지방을 줄어드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가스형이죠. 이 가짜 뱃살인데, 가스로 인해서 빵빵하게 불러있어서 누르면 이제 쑥 들어가고 배에서 소리도 나고 이런 분들입니다. 식사하고 나면 식후에 막 가스 차가지고 더 튀어나오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대변도 약간 불편해가지고 변비가 있기도 하고 설사가 있기도 하고 교대로 있기도 하고 헛배도 부르고 이런 분들입니다. 장내에 유해세균이 증가한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뱃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가스로 시작하는데, 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오래되면 장내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스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가짜 뱃살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국 진짜 뱃살, 진짜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몸 상태, 만성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이 다이어트보다도요 장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내
장이 어떤 음식에 좀 민감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보통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체질 식단이거든요. 내 체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 체질에 맞는 음식 위주로 좀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 체질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이 가스 적게 만드는 음식이 저 포드맵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원래는 과민성 대장에서 쓰는 방법인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뭐 밀가루, 우유, 콩, 뭐 사과, 배, 수박, 마늘, 양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내가 먹어보는 것 중에 실제로 더부룩한 음식이 있다면 내 몸이 그거에 반응해서 가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세균들이 반응해서 가스를 만드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마다 너무 달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내가 안 맞는 그런 가스를 만드는 음식을 좀 줄여주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도 좀 편해지면서 가스로 인한 포만감도 줄어들고 또 내장 지방이 저장되는 확률도 줄어들게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이 세 가지 타입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형, 뭐 호르몬형, 가스형 이렇게 봤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노력해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도 좀 남들보다는 살이 좀 적게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이 안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실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고요. 수면 리듬이 너무 깨져 있어가지고 잠이 너무 안 좋고 막 꿈도 꾸고 중간에 깨고 이렇다라고 하면 체질에 맞는 한약을 좀 복용하면서 수면 리듬을 좀 개선시키는 게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호르몬 리듬이 깨지는 분들이 있죠. 상열감도 있고 불면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흔히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라고 하는데 이때 있는 다른 증상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체질 한약이 잘 듣기 때문에 주변의 한의원에서 지금 있는 그런 다른 증상들을 치료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특히 이 가스형의 경우에는 장을 좀 치료해야죠. 만약에 내가 변비 설사가 진짜 교대로 일어나고 막 가스 잘 차고 이런 분들은 장내 유해 세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장을 튼튼하게 하는 한약이나 장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나 이런 치료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살 빼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체중도 잘 빠지고 그 이후에는 내장 지방도 잘 빠지는 몸이 되죠. 만약에 이런 다이어트 한약이나 체질 한약에 대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가지 유형의 뱃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잘 잊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프로 준비해 왔으니까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잠시 멈춰 두시고 여기 나오는 내 타입이 어떤 뱃살인지 보시고 거기에 맞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잘 안 빠지던 이 내장 지방들이 잘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이 구독자분들의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